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기준을 못 넘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현명한보험의 배진우 팀장입니다. 최은규 팀장입니다. 요즘 간병인 문제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내용 뉴스를 저희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가 최근 급성 폐렴을 앓게 돼 급히 간병인을 고용했던 며느리 A씨. 한 달 만에 병세가 호전됐지만 기간이 길어졌다면 막대했을 간병비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하시면서 간병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국내 간병인을 쓰다 보니까 부담도 너무 되고. 노인 간병비는 고물가가 겹쳐 매년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간병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습니다. 하루 약 13만 원씩 한 달이면 4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제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으면은 간병인이 꼭 필요한데, 간병비용이 하루에 몇십만 원씩 들다 보니까 가족들이 직접 간병하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직장을 그렇죠. 다니면서 간병까지 하기는 너무 힘들고 특히나 경제적인 부담도 너무 크죠. 그렇죠. 네. 사실 간병인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 이상의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의 건강관리를 돕고 또 약물도 같이 복용을 챙겨주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또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족의 부담도 줄여주게 되지만 가족이 또 직접 간병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간병인이 있으면 가족들이 충분한 또 휴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또 좋은 점이 이제 환자에게 정서적인 지원도 해줄 수가 있는데, 간병인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또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을 좀 돕기도 하고요. 병원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근데 문제는 간병인이 필요할 때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게 바로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입니다. 네, 이 보험은 말 그대로 간병인을 쓰게 될 경우에 하루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 보험의 장점 중 하나가 가족이 직접 간병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꼭 외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간병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럴 때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입 조건도 크게 까다롭지는 않아서요. 미리 대비해 두시면 정말 유용한 보험입니다. 간병 문제는 꼭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미리 또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등록과 간병비 청구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팀장님, 근데 간병인 등록은 언제 해야 하는 거예요? 입원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입원 전이나 입원할 때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또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고 등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업체에 연락을 하고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면 바로 간병인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럼 등록만 하면 바로 간병비 청구가 되는 건가요? 바로는 아니고 입원 기간 동안 실제 간병 서비스가 일단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보험사마다 또 보장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A와 B 회사는 7만 원 이상 간병비가 나와야지 이제 하루로 인정이 되거든요. 뭐 C 회사는 하루에 8만 원 이상, D 회사는 10만 원 이상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기준을 못 넘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루에 5만 원 정도 되는 간병인을 쓰면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건가요? 보통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50%만 지급이 되거든요. 간병비는 보장 기준을 초과하도록 맞추는 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간병비는 하루에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한국간병협회 기준으로는 24시간을 간병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이고요. 네. 시간대로 간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당은 15,000원,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6시간을 받으면 9만 원. 근데 시간제 간병은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는 건가요? 이게 또 보험 회사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E 회사나 F 회사는 8시간 이상 써야 인정이 되고요. 또 그 이하의 간병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청구를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회사마다 보장 범위도 다르고 음. 약관도 다르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입원을 하고 이제 퇴원할 때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퇴원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퇴원 시에는 입원을 했으니까 입퇴원 확인서 네. 일자별로 간병 시간을 정리해서 업체에 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간병비를 정산하고 저희가 필요한 서류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간병했으면 1일이 인정이고 중간에 시간제로 간병을 하면 일부 인정. 이거 그러면 정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리가 필요한데 회사별로 지급이 되는 약관도 다를 테고 또 지급되는 금액도 다를 테고 이런 거 다
한 번에 확인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이 회사의 약관을 봐야 되고, 간병인을 청구했을 때 뭐 시간제인지 아니면 그렇죠. 금액별인지 이걸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가장 좋은 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서류도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럼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보험금을 청구해야죠. 그러면 이제 서류 발급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나요? 네, 서류 발급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일단 간병인 소득 확인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그리고 이제 한국간병협회 사업자 등록증 등 업체의 등록증이죠. 네, 이런 네네. 건 다 필요한 건 다 챙겨주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뭐 다 대응을 해주겠죠? 네, 다 체계적으로 시스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만 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고객님께도 안내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를 해드리면 되겠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겠네요. 네. 네네. 그럼 오늘은 이제 간병비 신청 방법 진짜 꿀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미리 등록하고, 기준 금액 확인하고, 서류 챙기기. 이 세 가지는 꼭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챙겨보세요. 맞아요. 보험은 보장만큼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별로 다 보장이 다르니까 음.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시고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띠리리!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